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화입니다. 제가 부산 의과대학에 다녔었는데요. 제가 본과 3학년 때 이제 신경외과 첫 임상 과목 이제 강의를 받을 때입니다. 그 당시 신경외과 주임 교수님이 이영우 교수님이셨는데 칠판에 첫 시간에요. 칠판에 의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이렇게 쓰시고 왜 그래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의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는 그 하나의 문장이 제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의사가 되건 학교 선생님이 되건 어떤 일을 하게 되건 사업을 하건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늘 무엇이 되고자 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늘 마음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정치를 20년간 하면서도 국회의원이야말로 인성을 잘 갖춘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 나라의 미래가 밝다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남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사람이 되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은 인성이 좋다 이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성을 그 나무에 비교한다면 그 나무의 뿌리에 해당되는 것이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가 단단해야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듯이 인성이 단단하게 잘 갖춰져야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남의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고 명석한 사람이라도 인성이 부족하면 크게 성공하지도 못하고 남의 존경을 받지도 못하고 우리 사회를 좋은 아름다운 사회로 바꾸는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성이 좋은 사람이 많은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되고 발전하는 그런 사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야의 그 동료 의원 50명과 함께 1년 이상 준비해서 세계 최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정교육이 무너지고 학교교육이 그냥 공교육이 사교육으로 대체되는 그런 상황, 또 우리 사회가 제대로 국민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그 교육을 하기에는 부족한 그런 많은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인성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함양해야 된다. 그래서 바른 인성을 갖춰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제가 그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 인성교육 함양법은, 진흥법은 제가 국회의장으로 재임했던 2014년 12월 달에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에 들어가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인성교육진흥법의 목적은 헌법에 따라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해서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한 후에 제가 인성보감을 만들었습니다. 그 인성보감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국회의장 직속으로 인성함양진흥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서 인성보감을 만들도록 해서 제가 어릴 때 그 감명을 받았던 그 명심보감을 중학교 때 학생용 명심보감을 읽었죠. 그게 제가 많은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인성보감을 만들어서 널리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고려대학교의 그 국문학 교수이죠. 김문조 명예교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민유기, 박재희, 신은보, 유성호, 이규현, 또 조경원 이런 여러 선생님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1년여간의 노력 끝에
2016년 4월에 마침내 인생보감이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도서관 등의 학교와 도서관에 이제 쭉 그 배포를 했는데요. 이게 비매품이라서 일반 서점에서는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새한국의 비전 유튜브를 통해서 이 책의 내용을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그 4개의 파트로 나뉘고 각 파트에 6개의 중요한 인생 덕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총 24개의 덕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부터 이렇게 한 주일에 한 편씩 넣어서 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생보감은 파트를 중요한 나,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함께하는 사회, 그리고 조화로운 세상, 이렇게 4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머리말에 제가 일부를 소개를 하면 우리는 대대로 정신문화를 중시해온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인생의 가치를 최고의 덕목으로 여겨왔습니다. 이 민족성이 많은 외세의 침략과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람들이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고 또 건강한 인성이 큰 자산입니다. 이렇게 그 머릿말에 쓰여져 있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슬픈 현실 중에 하나는 청년들의 자살이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전체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거죠. 청년의 자살률이 세계 2위라 했지만 지난 코로나로 인한 2년 동안에 자살률이 청년들 특히 이제 1030에서 굉장히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제가 추측한 데는 세계 1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요. 청년들이 사망하는 전체의 반이 자살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특히 그 중에서도 20대 여성 청년들이 자살률이 10만 명당 2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더 이상 방치돼서도 안 되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 또 우리 전 국민들이 나서서 우리 이 젊은 정말 꽃다운 젊은 우리 남녀 청춘 청년들이 자살하지 않고 행복한 한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줄 책무가 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자살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가 확실하게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자살한다는 것은 저는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습니다만은 자살하는 능력은 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자살한 사람에게는 제가 장례식에 조문을 가지를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자살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사춘기 때 지금 기억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자살하고 싶다, 죽고 싶다 하는 충동을 가진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면 아마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을 선택할 수도 있었겠구나 이렇게 싶습니다. 인생 중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자애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애. 이 자애는 사랑하는, 특히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자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자애는 인간으로서 아주 당연한 권리고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은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자기에게 사랑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은 하늘 안에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확신이 자애의 근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역시 존중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소중한 만큼 세상의 모든 사람 역시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위대한 하늘을 닮았다고 합니다. 하늘을 닮았다는 것은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남들이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자애심입니다. 조선시대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교과서로 썼다는 박재무 선생이 쓴 동몽선섭에 나오는 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수많은 존재가 있습니다만 인간이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존재다. 그런 글이 나옵니다. 인간이 가장 소중하고 내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자기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거나 또 마음대로 해도 그만이다. 뭐 때려도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당장 바꾸십시오. 자기 자식을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때리는 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태어나는 순간에 자기 자식은 바로 하나의 인격체로서 소중한 존재고 그 자신이 주인인 것임을 우리 부모님들이 명심하셔서 자식들을 잘 기르고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애심을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하늘은 인간에게 하늘다움을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인성입니다. 한마디로 사람 됨됨이입니다. 흔히 저 사람은 잘 됐다. 참 사람 됐어. 이 말은 인성이 좋다는 뜻입니다.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을 잘 갖고 나가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이처럼 위대한 존재로 태어난 나는 어떤 순간에는 내 안의 그 위치의 위대함을 종종 망각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해낼 수 있겠어? 이렇게 아주 회의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마음을 자포자기라고 합니다. 이 자포자기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스스로에게 포악하고 자신의 위대함을 버리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맹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비교당할 이유도 없으며 비교되어서도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홀대하고 포기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중자애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아끼고 사랑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열등감에 빠질 때도 있고 어려움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할까? 이런 비교와 열등감은 나를 미워하는 계기가 되고 그 마음이 발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미워지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것이 더 심해지면 자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남과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남과 비교하기 좋아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버려야 됩니다. 자신은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귀한 존재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뇌는 아무리 나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컴퓨터 수백만 개에 비교되는 그러한 우수한 두뇌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의사 출신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애는 다시 말씀드리건대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나의 존재를 존중하고 나의 모습을 존중하고 나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그게 바로 자애의 시작입니다. 자애심을 가진 사람은 죽고 싶다는 생각은 생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자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중국의 고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중국의 역사가인 사마천을 기억하십니까? 사마천은 49살 때 그 생식기를 거세당하는 소위 궁형이라는 무거운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벌을 받고 몇 번이나 자기가 삶을 포기하고 싶은, 죽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 아무 죄도 없는 자신에게 형벌을 가한 그 세상에 대한 원망, 이런 것이 뒤섞여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깨어나서 그렇게 자신을 자책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감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포기한다면 9마리 소에 얼마나 많은 털이 있겠습니까? 그 털의 하나를 뽑아버리는 그 정도까지밖에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죽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기로 마음을 바꿔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위대한 역사책이죠. 사기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 사기는 후세에 널리 읽혀졌어요. 그 사마천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동양에서는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천이 삶의 용기를 되찾은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판단과 견해에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고 그렇게 된다면 자신에 대한 사랑은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위엄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판단과 견해에 결코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자신에 대한 사랑은 점차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나 자신에 대한 존중과 위엄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시인 박노해 선생의 동그란 길로라는 그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긴 호흡으로 보면 좋을 때도 순간이고 어려울 때도 순간인 것을 돌아보면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것이 아닌 것을 삶은 동그란 길을 돌아 나가는 것. 그러니 담대하라. 어떤 경우에도 너 자신을 잃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위험을 잃지 마라.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마치 동그란 길을 돌아 나가듯이 인간에게는 최고와 최악의 순간이 늘 교차하기 마련입니다. 기쁠 때는 교만이 나를 괴롭히고 어려울 때는 절망이 나를 흔들어 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교만과 절망에 의해서 아프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어려움과 어떠한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주신 소중한 나, 이웃과 세상이 품어준 위대한 나, 이런 나의 사랑과 자존과 나눔과 진실의 마음을 가지고 내 영혼의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위대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결코 남을 부러워하거나 비교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자에는 가장 아름다운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설상의 동물 중에서 발이 하나밖에 없는 기라는 아름다운 동물이 있었습니다. 기는 발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발이 100개나 달린 지네를 몹시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지네에게는 가장 부러워하는 동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발이 하나도 없는 뱀이었습니다. 뱀을 좋아하게 된 그 이유는 뱀은 그 거추장스러운 발이 없어도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지네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뱀은 움직이지 않고도 멀리 갈 수 있는 바람을 부러워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바람은 가만히 있어도 어디든지 가는 눈을 부러워하였습니다. 그리고 눈은 보지 않고도 무엇이든 상상할 수 있는 마음을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마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부러운 것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마음이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전설상의 아름다운 동물인 기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어쩌면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상대가 부럽지만 결국 내가 가진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말입니다. 세상이 힘든 것은 부러움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힘든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의 지위나 부, 돈, 권력을 부러워하면서 늘 자신을 자책하기에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부러워하고 부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권력자는 가난하지만 건강하고 화목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 안에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사람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은 나에게 아름다운 육신과 건강한 정신을 주셨고 우주는 나에게 생명과 삶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토록 귀한 존재인 내가 어렵다고 절망하고 힘들다고 인간의 위험을 잃어버린다면 부모님과 우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며 위대한 나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행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남에게서 존중받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존재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오늘은 제가 국회의장 시절 재임 때 제가 제안해서 만든 위원회인 국회 인성함량자문위원회에서 지은 인성보감의 한 부분, 제일 그 24편 중에서 그 처음의 그 자해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매주 한 번씩 그 덕목을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